임사체험. 죽음을 겪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는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간혹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은 삶과 존재, 그리고 우주에 대한 통찰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인도인이지만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뒤 줄곧 홍콩에서 살아온 여성인데요. 온몸에 암세포가 번져 4년간의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경이로운 영적 체험 후 단 몇 개월 만에 모든 병이 온전히 나았습니다. 그럼 그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원 후 첫 두세 달은 완전히 행복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그 행복감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죠.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물과 사건에서도 마법과 경이로움이 보였습니다. 가령 우리 집 거실의 가구는 수년을 저와 함께 했기에 어떤 식으로 봐도 특별할 데가 없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전에는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나무 세공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 가구를 만드는 데 들였을 장인의 정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였죠. 사람의 몸과 삶 자체에 경탄하였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 삶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였죠. 이 퍼즐 조각들을 어디서부터 맞추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제가 떠날 때와 같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지난 4년을 병과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렸죠.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이제 병이나 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자 가족들은 모두 자기의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으로 돌아갔고 엄마와 오빠도 인도로 돌아갔죠. 저는 주변 사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이들이 저와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에 저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죠.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이 바뀌었고, 더는 직장에 출근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것도, 일이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도시의 여느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대화에 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치나 뉴스 같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친구들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해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얼어붙은 듯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죠. 발가락 사이로 젖은 모래를 느끼면서 주홍빛 저녁 노을이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 그 아름다움은 그전 어떤 때와도 다르게 제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의 감칠맛이 혀끝으로 느껴질 땐 난생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기분이었죠. 모든 것 속에서 온갖 동물과 곤충에게서도 저는 신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할 수 없이 커져만 갔죠. 매일 아침 새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매일이 신선한 모험이었죠.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모래사장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저 이 삶을 흠뻑 받아들이고 싶었죠. 도시의 풍경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인 양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을 구경하였고 도시의 경관들이나 네온불빛이 반짝이는 마천루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들을 감상하였죠. 홍콩의 섬들을 연결하는 수상 다리들도
놀랍기 그지없었죠. 이 모든 것들에 저는 경탄하고 또 경탄하였습니다. 날마다 놀라움을 맛보는 저는 갓 태어난 기분이었죠. 마치 2006년 2월 3일에 어른의 몸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보며 경탄하고 열광하는 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죠. 주변뿐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탄과 열광의 대상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일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가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 바로 저의 모습이었죠. 모두들 뭔가를 하는데 사로잡혀서 그저 순간에 머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흥분되고 뭔가 커다란 모험이 펼쳐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일이 펼쳐지게 하려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애써야 한다는 느낌은 여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제 자신이면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은 곧 저라는 사람이 하나의 도구가 되게끔 저를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지구를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더 이상은 이른바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그리고 자기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이 지구별에서 저를 표현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위대한 모험의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게 되었죠.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었고 살아있는 이 기분 좋은 순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온갖 잡다한 세상사, 미래나 돈, 직장, 집안일과 같은 걱정 따위에 빠져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소해 보였죠. 웃고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고 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쉽게 웃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즐거웠죠. 병이나 정치, 죽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사체험 이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관점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판단하고 구별하는 제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죠. 저는 더 이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민만 있을 뿐이었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졌죠.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습니다. 그들이 그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슬퍼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저는 그들의 죽음조차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은 더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전개되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들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즐기고 감사할 만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도 말이죠. 단지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 사랑, 관계, 재능, 창조성, 개성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틀려도 한참 틀려 보였죠.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잘못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즐겁지도 않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죠. 이곳에서의 제 삶과 시간은 저에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